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KG 모빌리티 토레스의 마지막 라인업 하이브리드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모델을 타보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나왔는데요. 오늘 대략 2시간 정도, 거리로는 80km 정도를 시승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토레스 라인업에 더 힘을 실어줄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갓 나온 신차긴 하지만 이 차의 디자인, 안팎으로의 생김새는 너무나 익숙하죠.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와 디자인적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뒤쪽에 하이브리드 배지가 있긴 한데요, 앞뒤 범퍼, 램프, 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들 전부 다 기존 토레스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을 때 친환경 차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바꿨었거든요. 예전에 LF 소나타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랬죠. 램프부터 범퍼, 휠까지 사실상 내연기관이랑 공유하는 외장 파츠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짝 이런 거야 똑같이 쓰겠지만요. 하지만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워낙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러 디자인적 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 편인 것 같고요. 토레스 자체의 디자인적 완성도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디자인을 크게 차별화하지 않은 게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지금 보시는 이 구성은 그대로인데요, 바뀐 게 하나 있다면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아테나 2.0이라는 테마를 적용했고요. 이건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무쏘 EV를 발표할 때 같이 공개했었던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상품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소소한 것들까지 바꿨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조장치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터치할 수 있는 스와이프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버튼들이 전부 다 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버튼들의 터치가 가능한 구역을 더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스마트폰 연결하는 그 시스템, 어플 자체를 더 개선을 해서 실제 오너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개선을 했다고 해요. 아까 들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이 차에서 얼마나 떨어졌을 때 문이 잠기게 할 것인가, 이걸 5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 차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문이 잠겨버리면 귀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인의 선호도에 맞게 5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건 주행 느낌, 그리고 연비겠죠. 연비는 일단 출발할 때 조금 전에 10분 전에 리셋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리터당 11.1km, KG 모빌리티 차를 타면서 이렇게 초반 느낌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토레스 EVX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 가솔린 모델 토레스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직렬 4기통 1.5 터보 엔진에다가 6단 자동 변속기, 이 조합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이 싹 전동화가 되면서 첫인상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리상으로는 2km 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엔진이 확 들어오는 느낌은 거의 못 받은 것 같아요. 오, 방금 엔진이 들어오는데 엔진이 조금 팽팽하게 돈다는 느낌은 드네요. 엔진 시동이 확 들어올 때 꽤나 RPM을 높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RPM이 높은 것 치고 진동이나 소음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게 BYD의 도움을 받아서 적용된 기술인데요, 전기 모터가 2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충전용, 하나는 구동용이라서 홈페이지에서 재원표를 보실 때도 구동용 모터에 대한 출력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1.5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기존 내연기관 버전에 들어갔던 4기통 엔진보다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한 기술들을 많이 적용했다고 해요. 엔진 회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 코팅 기술도 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고요. 밸브 타이밍, 연소와 관련된 기술들, 예를 들어 연료 분사 압력을 350바까지 끌어올린 것, 이런 여러가지 특징들이 더해진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너무 괜찮습니다. 기어 단수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예를 들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렇죠. 그런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이질감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실제 가속되는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례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어색한 느낌들을 분명 가지고 있긴 할 텐데,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여러가지 주변 소리들이 섞이고 나니까 딱히 엔진의 존재감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외부 소음이 좀 세긴 합니다. 지금 갑자기 방풍이 불고 있거든요.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모래폭풍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으로도 막 모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을 때 엔진 사운드가 불쾌하게 안으로 들이치지 않네요. 대신에 그만큼 가속도 더딘 편이긴 합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그랑콜레오스처럼 엔진보다 전기 모터 출력이 센 타입입니다. 엔진은 150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가 177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엔진이 22.5, 모터가 30.6kgm예요. 그래서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다가 급가속을 딱 하면 전기 모터 위주로 힘을 먼저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가속도가 확 붙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기 모터가 고속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 쓸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전기 모터가 엔진보다 더 메인 동력원이 되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나서 전기 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버틸 수 있는 속도 한계가 더 높아요. 제가 여기까지 렉서스 RX를 타고 왔거든요. RX였다면 이미 엔진이 켜졌을 시점에 아직도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시내에서 주행할 때 최대 94%까지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94%라는 숫자가 좀 현실적으로 잘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90%가 넘는 수치로 홍보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방금 같은 언덕길이면 분명히 엔진이 확실하게 켜져서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력을 보태거나 할 텐데 이때도 소음이 되게 적네요. 근데 이 잔여 주행거리가 왼쪽에 크게 떠 있는데 이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학습량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좀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출발할 때 600km가 넘게 달릴 수 있다라고 떠 있었거든요. 지금 이동한 거리가 16.5km인데 숫자상으로는 30km 이상 소모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기름이 한 75%? 4분의 3밖에 없네요. 그 상태에서 처음에 600km의 잔여 주행거리를 띄웠다면 가득 채웠을 땐 800km는 기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가 또 13.2km/L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는 휠의 인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18인치예요. 중간 사이즈인데 이게 15.7km/L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17인치 기본 휠, 이게 15.3입니다. 마지막이 20인치, 리터당 15.2km예요. 이 세 가지 휠에 따른 연비의 편차가 그래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대기아 모델 중에서는 휠이나 빌트인 캠 여부에 따라서 리터당 1km 이상씩 차이 나는 차들이 꽤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타다가 또 이렇게 시내로 잠깐 내려왔는데 저속에서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의 승차감도 괜찮네요. 무게를 더해서 꾹꾹 눌러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KG 모빌리티가 개선한 이 댐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일단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보다는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줄어서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약했던 부분, 일정하게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잔진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입이 아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우글우글한 잔진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 이 차가 나왔을 때보다는 승차감이 분명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막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엔진이 막 맹렬하게 돌 때 엔진룸 방음이 괜찮다 보니까 엔진 자체가 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저속 환경,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 많지 않은 주행 조건에서도 엔진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웬만해서 느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컨디션만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 저속 환경에서의 엔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확실히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확실히 가속이 더디긴 하네요. 빠릿빠릿하게 달려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답답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막 배기량 낮은 차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속도를 붙여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시프트 패들로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왼쪽 아래에 배터리와 화살표 모양 아이콘이 있고 여기에 세 칸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시프트 패드를 오른쪽을 누르면 회생제동 강도가 낮아지고요. 반대로 왼쪽을 누르면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걸어줍니다. 좌우 방향 설정은 어색하지 않게끔 잘 한 것 같네요. 마치 진짜 기어를 올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지금 같은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조작해보니까 진짜 내연기관 자동차로 엔진 브레이크 거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3단계에서도 회생제동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갑자기 몸이 확 제껴질 정도의 느낌은 주지 않고 보통 전기차나 이런 회생제동 강도가 센 하이브리드 차들을 타면 가장 회생제동 모드를 강하게 했을 때 지금 회생제동 때문에 확 속도가 줄었구나 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는데 얘는 감속되는 정도가 아주 세진 않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이걸 3단계로 해놔도 멀미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네요 3칸밖에 없어서 3단계 조절인 줄 알았더니 회생제동 게이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0단계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코스팅 모드라고도 하죠, 다른 브랜드에서는. 엔진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저항까지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속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바퀴가 있고 배터리, 엔진,
이렇게 3개의 삼각형을 그린 상태로 화살표를 주고 봤는데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가속하면 바퀴 방향으로 화살표가 흐르고요. 엔진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찾기가 운전하다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기 모터의 구동 비중이 크다는 뜻이겠죠. 시속 50km로 일정하게 주행을 해도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엔진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비도 드디어 리터당 15.55km를 달성했습니다. 이 차가 18인치 사양이니까 복합 수치와 거의 가까워졌네요. 토레스라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아니더라도 꽤 여러가지 장점들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살펴보면 일단 정숙성, 달릴 때 정숙성이 동급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괜찮다. 특히 생긴 거에 비해 풍조름이 덜 들어온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2열 머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죠. 밖에서 봐도 2열 쪽 지붕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썬루프가 안 들어간 사양은 진짜 높아요. 2열 시트의 쿠션도 그렇게 높이가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소소하게는 내가 원래 가지고 다니는 짐이 많다라는 분부터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까지 이 차를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약간 의아스러운 거는 트렁크 쪽에 하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에 들어갔는데요. 뒤쪽 바닥 패널을 들어보니까 배터리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분명 안전하게 패키징은 돼 있겠지만 이 차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보이게 할 필요는 있었을까 싶어요. 중간 커버를 하나 더해서 배터리 본체는 드러나지 않게끔 마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배터리 주변에서 날 수 있는 고주파음이라든가 여러가지 소리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트렁크 패널 중에서도 그 배터리의 상단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방음제로 추정되는 것을 추가로 붙여놨습니다. 거기다가 엔진 커버도 남다르게 크고, 요건 또 아무나 뗄 수 없게끔 볼트로 다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KGM 내부에 MBH에 집착하는 누군가가 한 명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가족들이랑 같이 탈 때 좋은 옵션들도 충분하게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승차 기준으로는 2열 창문에 커튼도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동승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을 연결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된다는 안내 문구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제가 예전에 토레스 EVX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컵홀더가 너무 얕습니다. 이 센터 콘솔이 위로 떠있는 플로팅 타입인데 아래쪽으로 조금 더 파도 밑에 공간에 쓸만할 것 같거든요. 방금도 제가 급정거를 하니까 여기 그나마 깊은 곳에 꽂아둔 이 500ml 물병이 앞으로 바로 넘어졌습니다. 깊이도 너무 얕고 이 물병을 잡아주는 이빨도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어지간한 큰 텀블러를 끼우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고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반원점을 들렀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출발하고 10분 정도를 정말 낯선 동네 골목길 위주로 주행을 했는데요. 이 10분 동안 연비가 0.8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출근길을 시내에서 이 차의 평균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천천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저는 토레스를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가솔린보단, 그리고 전기차보단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는 별다른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집에 충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기차는 제외시킨 거고요. 내연기관 모델도 이 토레스라는 차 자체는 나름의 개성이나 상품성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내연기관에서 결국 아쉬웠던 것들이 주행 성능이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연비와 더불어서 정숙성, 승차감까지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대략 300만원대 중반에서 400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T5 트림이 3,140만원, T7이 3,63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정도 가격을 더 지불하고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표를 보니까 이 T7 트림 고른다고 해서 다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추가 옵션을 넣을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D 어라운드 뷰라든지 전동식 트렁크, 여러가지 안전장치들이 추가된 딥 컨트롤 2, 이 정도 옵션만 추가해서 4천만원 이하로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가격은 스포티지나 투싼 하이브리드보다도 약간 낮습니다. 풀옵션을 다 구성해 본 건 아닌데 아마 옵션을 다 더한 금액도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토레스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길이는 긴데요, 휠베이스는 약간 짧습니다. 그런데 그 휠베이스가 짧다고 해서 실내 공간이 부족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뒷좌석 공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아주 넓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 넓은 공간을 중요하게 따지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차가 될 거고요. 이런 컵홀더나 약간은 반응이 느린 모니터처럼 소소한 단점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끌어안고 갈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가 취향에 안 맞으실 분들도 있는데
핸들링이 중요하신 분들, 이 차의 핸들링은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정밀도가 높은 편은 여전히 아닙니다. 일단 스티어링 조향비부터 아주 여유로운 편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방향을 틀어봐도 곧장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급가속했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토크 스티어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토레스 EVX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기존 토레스 라인업에 확실한 힘을 실어줄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더 추가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작년에 르노의 그랑클로스가 대히트를 쳤다 보니까 KG 모빌리티에서도 완전히 같은 급은 아니지만 그 차는 어느 정도 의식한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향도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요. 과연 올해 가장 핫한 SUV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차와 함께 다양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